안녕하십니까. 목포중앙병원 전남 심내혈관질환센터에서 예방관리센터를 맡고 있는 박경수입니다. 오늘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내혈관질환이란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모든 질환을 포함한 질환을 심내혈관질환이라고 합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금연, 두 번째, 금주, 세 번째,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 네 번째, 매일 운동하는 것, 다섯 번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것,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 여덟 번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을 꾸준히 치료하는 것, 아홉 번째,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심내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므로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간전흡연도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하루에 2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금연 후 1년 정도가 지나면 심내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연 시작일을 잘 정해야 됩니다. 특정 기념일, 새해, 휴일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 친구들에게 금연 결심을 알려야 합니다. 금단 증상의 종류와 대처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집, 차, 일터에서 라이터, 재떨이 등 담배 관련 물건을 정리합니다. 아울러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금연에 도움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금연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커피 대신에 주스나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흡연이 아닌 다른 일로 변경합니다. 술자리에서 물을 많이 마시며 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금연 중임을 반드시 알립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식사 후 즉시 자리를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을 경우 잠시 동안 자리를 피하고 현재 금연 중임을 알립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어질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담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20세 이상 성인의 90%가 음주 경험이 있고 음주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에 6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 또한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음할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특히 심방세동을 흔하게 일으킵니다. 심방세동은 혈전 생성을 유발하여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술은 반드시 한두 잔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양을 조절하기 힘들면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잔의 음주도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한두 잔의 소량의 술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주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술자리는 되도록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온사슬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폭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 후 3일은 금주합니다. 19세 이하의 청소년,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시 중인 여성,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먹습니다. 소금 섭취량은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여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소금 5g은 1티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가져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과일과 채소는 칼륨, 식이섬유소, 황산화제가 풍부해 나트륨 배설을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지침입니다. 1. 주식으로 통곡, 잡곡을 섭취합니다. 2.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대신에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합니다.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콩류 등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또는 3회 섭취합니다. 과일은 하루 적당량 꾸준히 섭취합니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류는 충분히 섭취합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싱겁게 먹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믹스커피 섭취를 최대한 줄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외식을 할 때에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식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염장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장아찌, 젓갈류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입니다. 네 번째, 뜨거우면 짠맛을 덜 느끼므로 조리 후 먹기 직전에 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양념이나 조리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소금 대신 향신료, 후추, 마늘, 고춧가루, 파, 생강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맛에 포인트를 줍니다. 식품의 라벨을 꼼꼼히 보고 가능한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에서 60분, 주 5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과 근육, 관절에 무리가 주지 않도록 운동 전후 5 내지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시행합니다. 고혈압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 심내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힘을 세게 주는 근력 운동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에 30에서 60분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탄력 밴드 운동, 아령 운동 등이 있으며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2 내지 3회, 한 번 할 때 하루에 4세트 정도, 한 세트 동작을 8 내지 12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은 10명 중에 약 4명, 여성은 10명 중에 약 2.5명이 비만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정확히 알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25kg/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복부 비만은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식사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과식을 피합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의 섭취를 줄입니다. 음주량은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합니다.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30에서 60분, 주 5회 이상 실시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실시합니다. 6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스트레스는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키며 지속적으로 부심피질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비만, 고혈압,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지게 하여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하고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화를 낸 다음이나 화를 내는 중에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조건 참기보다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정중하게 표현하세요. 완벽주의는 스트레스의 강력한 원인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세요. 가능하다면 스트레스 원인을 적극적으로 피하세요. 주변 사람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세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해소법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네 번째, 낮에도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다섯 번째,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여섯 번째, 종종 휴가를 떠나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일곱 번째, 명상, 심호흡 등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법을 배우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의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심내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선별을 위한 지질검사는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21세의 성인의 경우 매 4 내지 6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입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을 고혈압으로 봅니다. 그 전에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인 경우는 고혈압 전 단계로 주의를 요망합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입니다. 당뇨병은 공복 시의 혈당이 120mg/dL, 당화혈색소로는 6.5% 이상을 말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60 이상, 중성지방은 20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은 40보다 낮은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의 치료 목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하여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 조절,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치료 계획과 약물의 사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약물 변경이나 중단 등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것은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률을 높입니다. 고혈압의 조절 목표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서는 140에서 9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는 130에서 80까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당뇨병 조절 목표입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이 70에서 130까지, 식후 2시간 혈당이 120에서 180까지,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조절 목표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이하로 아래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번째,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조기 증상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사망률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식은땀, 현기증, 일부 심한 구토, 호흡곤란, 통증이 목과 등, 왼팔과 어깨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한쪽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가 있고 시야장애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으며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어지면 즉시 119로 전화를 하셔야 되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병원은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병원을 다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9가지 수칙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두 번째,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먹습니다. 네 번째,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여덟 번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아홉 번째,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이상의 9가지 수칙을 잘 지키시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혹시 생기더라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